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증시 워밍업으로 에너지 충전해 드릴게요.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들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종목 장세, 수급별 전략은 시장이 좀 가려고 하면은 빠지고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을 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봐야 할까요? 글쎄요, 해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만 주식 잘 못해서 그런 시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목도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계좌 불어나는 속도는 조금 더디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사물놀이 장세라고 저하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라는 그런 말이 공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긴 호흡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수급 특징주 저의 트레이드 마크인 수익 특징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은 일단은 지수는 솔직하게 좀 불안합니다. 지금 자꾸 연속 4일째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하락은 일본과 중국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불편한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저께 미국 증시는 좀 반등을 주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도 지속되고 있고 기관도 옆에서 덩달아 때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고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을 무너뜨리면서 깨면서 좀 매도를 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자기가 좀 좋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형국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다행스럽게도 어저께 미국장이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반등을 준 것은 기쁘긴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은 어떤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시나리오 관련된 주들이 모더나를 제외하고는 이 극복하는 시나리오들의 종목들이 좀 시크릿이라든가 좀 여행주들이 좀 반등을 주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 증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느냐가 좀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쉽게 말하면 여행주가 오늘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좀 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으로 보면서 종목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는 계속 팔고 있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네. 삼성 SDI 두산바켓 한미반도체를 매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삼성전자에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좀 배당주 성격으로 컬러가 좀 바뀐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너무 안 올라가니까. 너무 무겁고 네. 앞으로 이익을 내는 것을 사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재투자를 하고 이것으로서 미래 산업을 향해서 뾰족하게 앞장서서 나가야 되잖아요. 예. 3나노, 2나노 이렇게 가야 되듯이. 네. 그런데 제 느낌에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특별배당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번 돈을 배당을 지급해야 되니 외국인도 그런 관점에서 전자 때리고 우선주를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무거운 행보가 아직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뷰도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엔지니어링, DLENC, 대한유화, 효성중공업 이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종목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을 여기서 꾸준히 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더나 화이자가 한국에 수주를 준다 했었을 때 한미그룹이라든가 녹십자 이쪽에서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거든요. 그러면 그냥 주가를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이 꾸준히 사가고 있다. 그럼 거기서 아이디어를 포착하셔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쟤들이 사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사본다. 지금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홀드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기관이 사고 있는데 제가 건설주를 보자는 말씀을 시간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코로나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써서 돈을 뿌려서 집에다 꽂아줬다면 앞으로의 미국이 나아갈 방향은
이제부터는 몰핀이 아닌 치료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정책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 혼자만 사는 인프라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손잡고 함께 가는 이것에 그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된 글로벌 손잡고 가는 인프라 투자 여기에 대전제는 유가가 어느 정도 발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동 국가 지금 유가가 어저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전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도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조선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 중동 국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BEP 가격이 있어요. 그게 65달러 선이라고 했던 것을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중동 국가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안에 있는 유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선 안에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좀 쉴 만큼 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DLENC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DLENC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건설을 해야 되는 지금 주택을 뭐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로 착공 들어간 것도 없고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공약에는 이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주 하나는 조금 기노업 템포로 가져가신다. 꼭 기노업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이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DLENC는 차트도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네. 대한유화,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효성중공업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 인프라 투자하면 화학 투자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바로 쌍끌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그리고 롯데케미칼을 샀거든요. 네. 롯데케미칼이 계속 조금 버거운 주가 흐름이 이어졌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시크리컬에 대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확진자가 늘어서 여기에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너무 아쉽네요. 시크리컬 지금부터 담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그래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다시 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아예 안 올라오고 하루 한 있거든요. 명 뭐 이런 최저점에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사실 지금 제 주변에 코로나 걸리는 게 들어오신 분 하나도 없어요. 걸렸을 때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고 피해를 주는 것이 두려운 거지. 맞아요. 그렇다면 네. 우리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가로 봤었을 때는 이제는 이것을 극복하는 시크릿컬주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서서히 네. 좀 우리도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쌍끌이로 매수한 종목이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한국조선이양, GS건설이거든요. 금호건설. 이거 다 시크릿컬 업종이잖아요. 조선주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어저께 올라갔거든요. 네.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이 충당금이었어요. 그럼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뭐 빅베스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떨어내면 실적이 안 받쳐주는 거 아니냐. 조선주는요. 수주로 가는 거고 수주 기대감과 수주로 가는 거지 실적으로 갈 때는 이제부터는 추구 전략 세워야 될 때예요. 그러면은 지금 충당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다라는 것은 얘네 앞으로 수주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진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이슈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네. 어저께 반응을 주었습니다. 네. 70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선주는 이제 좀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좀 오지 않았나. 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조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한 두세 달 있었던 조정은 조금 뭐 단기적인 대응으로라도 대응해 볼 수 있을 만한 영역까지 오지 않았나 조선주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코스피 안에서 살펴보면서 좀 가장 매력적으로 눈에 띄었던 종목이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전력과 관련된 원전이라든가 무슨 뭐 옴니 시스템이라든가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사실 이 효성중공업이 하는 기본적인 일이 전력 시스템이라든가 전력 배전 사업 이것과 관련된 기기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업황에 맞는 일이기도 하는데 이 기업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제 수소 충선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미래 성장 산업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일 텐데 지금 이제 EU에서 탄소 중립국 이거 이제 탄소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것이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눈앞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본업도 매력적인데 지금 이제 탄소세와 관련돼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수소 관련돼서 진짜 오래 쉬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친환경 뉴딜 그릴에서 동국 에시엔시도 고개를 한번 들었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지금 효성중공업은 중국 그 글로벌 이익 기업과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 설립해서 MOU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린 뉴딜 사업도 다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본업도 매력적인 상황까지 왔으니 네. 그리고 수소차가 오래 쉬었다, 수소 관련주들이 오래 쉬었다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자리에서 좀 효성중공업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네. 종목이 되지 않을까. 코스피가 너무 길었네요. 근데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많았다는 점을 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일단 수급으로 해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코스피 시장 정리해봤고요. 그럼 코스닥 시장은 수급 어땠나요? 코스닥은 뭐 워낙 각계전투 시장이잖아요. 네. 그냥 뭐 외국인 샀던 종목들 보면 뭐 SK 머티리얼즈, 오스틴 임플란트, 하나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인텍플레스, 엔시스라는 종목이 있었고 기관이 사는 종목에서 솔브레인 홀딩스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좀 갖고 있고 여기 엮인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액 관련해서 솔브레인 그다음에 후성이 움직이고 있고 진짜 싼 주식이 솔브레인 홀딩스인데 이거는 사업회사가 아니니까 못 갔잖아요. 근데 이번은 좀 같이 담고 있는 기관에서 같이 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도 조금 어떤 호가 공백에 의한 좀 짧은 탄력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파마 리서치, 에로티 베큐이라는 종목, 기관 매수 종목이 있었고요. 쌍끌이 종목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지만 이거 신규 매수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각계전투를 가고 있잖아요.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어저께 외국인 기관이 1천씩 매도했는데 코스닥에서 이 세 종목은 조금 양봉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세 종목이냐면 알테오젠, 메드팩토, aptar바이오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고요. 예. 초록뱀 미디어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뭐 차트 한번 요거 한 종목만 차트를 보고 지나가면은 네. 뭐 엔터주들이 계속 좋았잖아요. 지금 SM은 좀 고점에서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YG나 지금 그 JYP는 어저께 기관 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터주들이 지금 초록뱀 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모습이지 않나. 외국인 기관 어저께 동시 순매수가 있었고요. 네. 뭐 펜트하우스라든가 그 뭐 결혼 작곡 이혼 작사인가 뭐 네. 이런 거 있는데 둘 다 워낙 막장이라 제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막장 소문을 드라마. 들었는데 막장 드라마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드라마인데 인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예. 저희 딸들은 그 펜트하우스를 그렇게 재밌게 보는데 이거 보여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드라마 성공하고 있고 또한 BTS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 그 드라마 또 지금 뭐 연결해서 콜라보로 뭐 컨텐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드라마 하는 것이 시즌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 계열사들 중에서 네이처셀 투자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이익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고개 드는 초록뱀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이 뷰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고개에 드는 뭐 신규 상장한 이후에 근데 온코소프트랑 방사선 암 치료 공동 연구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본업을 하는 것이 의료 관련된 인공지능 솔루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원격 진료주들이 어저께 시간에서 좋았는데 여기와도 연결이 되면서 좀 어떤 의료에 대해서 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될 때 이 기업이 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런데 방사선 암 치료와 관련된 뭐 빅데이터 데이터 축적까지도 뭐 이런 것을 이용하는 이런 손을 잡는다라고 하니 이 바닥에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또 준비해 오신 내용이 되게 많은데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월요일에 또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